오늘 하루 정치 뉴스 알아보고 분석해보는 뉴스 인앤아웃 순서인데요. 오늘도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 4월 3일입니다. 제주 맞습니다. 4.3 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할까 하는데요. 오늘 제주 4.3 사건의 75주년을 맞아서 제주 평화공원에서 추념식이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했는데요. 그 내용 간략하게 발췌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그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저의 약속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소중히 지켜온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승화시켜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추념사의 내용이 이제 나왔고요. 다만 대통령은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를 읽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작년에는 당선인 신분으로 추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올해는 불참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 배경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참석을 했기 때문에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총리가 참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참석했고 올해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그 문재인 정권 당시 문재인 대통령도 매년 이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아닌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어떤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한다 이런 거는 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지만 그 참석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 큰 의미는 사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 사실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대표랑 이제 원내대표도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서 더 많은 뭐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도 제주 4.3 사건의 75주년을 맞아서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지도부가 검은 정장, 검은 넥타이 메고 참석을 했고요. 또 4.3의 상징이죠. 동백꽃 배지를 달고 참석을 해서 묵념을 하면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일부 지도부는 또 추념식에 참석했는데요. 김병민 최고위원, 이철규 사무총장,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참석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제주 4.3 사건 진행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과 제주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은 제주도가 겪은 슬픔을 기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국민통합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돌아가신 희생자들의 영전에 깊이 애도하고 명복을 빈다며 4.3 사건의 진상규명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추모의 메시지도 냈고 일부 지도부 참석하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 그리고 여당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모두 불참하면서 여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랑 원내대표는 왜 불참했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그 의도를 추론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얘기했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요.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인데 자,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갤럽 정례 여론조사는 매달 말에 저걸 하거든요. 그 주간적 이념지형 조사요. 정치 성향 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신이 보수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응답자의 31% 그리고 중도적 플러스 성향 유보가 43% 그리고 자신이 진보적이다라고 얘기한 게 26%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딱 33% 똑같았어요. 네. 자, 이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중도적
혹은 성향 유보라고 얘기하는 쪽을 더 많이 끌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진보는 26인데 33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보다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진다. 이거는 중도 확장성이 떨어진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전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 연이은 실언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부터 얘기를 하자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중도층에게 좀 더 다가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역사라는 것을 진영에 의해서 해석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똑같이 가슴 아파한다라는 그런 그 어떤 성의 있는 행동을, 메시지는 전달했지만 행동으로 좀 보여주면은 상당히 좀 좋았을 뻔했다. 특히 이 역사 앞에서는 여야가 없다라는 것을 권력을 가진 여당이 좀 더 보여줬으면 훨씬 더 좋았고 중도층한테도 보다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고위원인 태영호 의원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월에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라고 언급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관련 발언에 대해서 재확인하는 기존 입장을 다시금 되풀이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하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고자 한 발언이었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4월 3일에 일어난 일, 결국 남로당 제주도당의 결정이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주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최고위원이면 지도부의 발언이기 때문에 더 파장이 클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에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른 것도 많이 배웠을 텐데 아마 그건 안 믿을 겁니다. 근데 왜 이 부분만을 그렇게 믿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저는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픔을 치유하고자 한 발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아픔의 치유라는 거는요, 역사적 진실을 찾는 과정, 그리고 그 진실과 마주할 때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본인의 이런 발언이 치유를 해고자 하는 발언이었다, 해주고자 하는 발언이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저는 참 그 공감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실과 마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4.3 사건은 충분히 다 이 4.3은 충분이라고는 뭐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도 역사적 진실 규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과 약간은 좀 다른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본인의 확신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었을 때에는 조금 과거 정부부터 쭉 내려온 진상규명 노력에 입각해서 좀 발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4.3 추념식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 불참했고,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등 여당의 일부 인사들이 부적절해 보일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 4.3 기념관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의 극우적 행태가 4.3 정신을 모독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4.3 항쟁이 북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는 망언을 한 지도부는 아직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라고 태영호 최고위원 겨냥했고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4.3은 공산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폄훼하고도 아직도 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라는 대통령의 약속은 부도가 났다. 민주당은 4.3의 명예회복과 치유에 함께 앞장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작년에 말했는데, 올해는 대통령과 여당의 주요 지도부 모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과 여당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런데 사실 민주당도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불참하는 모습을 보였던 터라 이런 비판을 민주당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여야의 이런 행태를 어떻게 보셨는지 뉴스인 해주세요. 사실 역사에 대해서는 진영도 없고 여야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역사를 진영 논리 혹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네. 제가 볼 때 이 역사에 대해서는 여야를 뛰어넘어서 제발 서로가 좀 겸허해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여야가 진영 논리를 따지지 않고 역사 앞에서는 겸허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그럼요. 해주셨는데요. 북한이 지금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선동의 메시지를 내고 있어서 짧게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대외 선전 매체 통일의 메아리가 오늘 제주의 피눈물은 오늘도 흐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는데 미국과 괴뢰패당은 마땅히 역사 앞에 저지른 죄악에 대해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1948년에 미국이 남한 단독 정부를 조작하자 남한에서 이를 반대하는 투쟁이 전개됐고 그러자 미국이 제주도에서 10,000명의 애국자와 70,000여 명의 무고한 도민을 학살했다라고 이제 4.3 사건을 좀 역사를 왜곡하는 모습 보이면서 메시지를 낸 건데요.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맞아요. 덧붙일 이야기 있으십니까? 뭐 붙일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북한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뻔하거든요. 제주의 피눈물은 오늘도 흐르고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북한 전역에는 오늘도 피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네. 그 북한 인권 보고서 우리가 봤지만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그 인권 침해와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그러니까 이건 뭐 전형적인 선동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갖다부터 얘기할 전혀 가치가 없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오늘까지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는데 지난 29일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틀째인 지난달 17일에 스가 요시대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라고 이제 일본 언론이 보도를 해서 여기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정쟁거리가 아니라 우리 영토와 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를 했는데 당장 올 여름에 일본이 방류를 한다는데 어떻게 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뚜렷하고 명시적인 대안,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고요. 지금 대통령실은 IAEA 검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명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야말로 일본 측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는 일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 규탄 대회 열고 삭발 투쟁하고 일본 항의 방문까지 추진하고 있자 여기에 대해서 후쿠시마 쇼를 벌이는 것이다. 이성을 찾으라라고 맹비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일본 언론에 근거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되고 있어서 참 어이가 없다. 급기야 민주당 의원들의 후쿠시마 방문 소식까지 들리는데 가관이라고 비판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총력을 기울이는 걸 보면서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키워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라고 민주당은 봤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제 한심하다, 우리 정부를 깎아내리는 무례한 짓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일본을 방문하면
일본의 주장을 기정사실처럼 보이게 하기 때문에 일본을 도와주는 셈이다. 친일 행위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일본 항의 방문은 우리에게 득이 될까요? 독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번에 뭐 민주당 의원들이 가겠다 지금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일본 측과 협의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고 어디를 본다라는 게 일본 측으로부터 지금 협의가 다 끝났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죠. 네. 여기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이게 대만, 필리핀,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외국에서 시뮬레이션 한 결과인데 이게 방류를 할 경우에는 중국 상해 쪽 있죠. 거기서 엄청나게 이 삼중수송도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은 사실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한국해양연구원 같은 데서 이제 조사한 걸 보면 한 4, 5년 후쯤 온다는 건데 그러면은 먼저 도달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호주나 뭐 이 필리핀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하고 일단은 국제 공조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 지금 일본에 가서 따지는 거 이것도 물론 뭐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가장 큰 압력을 줄 때 제일 큰 압력은 뭐냐면 국제적 차원의 압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압력을 먼저 줄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일본 측의 데이터가 맞다 틀리다. 물론 이제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신뢰를 못할수록 이걸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국제 공조를 해야죠. 우리보다 먼저 그 해류가 도달하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국가들과 국제적 공조를 해가지고 그 국제적 연대를 통해 가지고 일본에 압력을 가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문제 해결에 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죠. 다이렉트로 일본을 향해 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국가들과 일본에 향해서 해서 만일 해서. 뭐 일본이 어떤 그 해답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가서 막 뭐 방조하면 안 된다. 근데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경우도 우리가 상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 대한 항의를 우리 혼자만 할 게 아니고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뭐 호주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모든 나라들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금 한일 간의 대화 채널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차원에서의 이제 한일 경제 안보 대화가 이르면 이번 달 중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걸로 보이고요. 또 양국의 외교 국방당국 국장급이 참여하는 한일 안보 대화도 같이 병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경제 안보 대화를 통해서 지금 뭐 글로벌 공급망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국의 수출 규제와 같은 경제적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의 한일 간 상호 보완 방안 등도 의제로 거론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서 양국이 어떻게 공조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북중러 연대에 대한 견제 방안 이런 것도 논의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미 협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한일 간의 사전 논의가 지렛대 역할을 할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일 정상회담의 어떤 성과랄까요? 한일 간의 대화하는 모습들이 본격적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요, 외교란 게 결국은 어떤 거냐면 국가와 국가 간에 정말 감정적으로 너무 좋아. 이런 경우는 그건 외교가 아니죠. 외교라는 건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간혹가다 이익과 이념 지향성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이시지만 이익과 이념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익에 맞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일단은 뭐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북한이 한일 간에 있어서의
이익의 공통분모를 찾게 해주고 있어요. 도발하면 할수록 한일 관계에 있어서 특히 안보 분야의 협력은 더 공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신블록화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는 신블록화가 아니고요. 신냉전입니다. 사실은 거의. 왜냐하면 사실 이 여러 가지 조짐으로 봤을 때는 신냉전이라고 불릴 만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 더군다나 이제 그런 신냉전인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더욱 노골할 경우에는 그렇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경제 분야도 말씀하셨는데 경제 분야에서도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이익의 공통 분모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협력을 해 나가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경제적 타격도 부분적으로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나아진다. 일본도 마찬가지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관계가 개선된다기보다는 양국 관계가 일단 대화를 트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 속으로만 감춰줬던 이익의 공통분모를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네, 양국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예. 대화를 시작했다는 그럼요. 소식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 대통령의 지지도 4주 만에 조금 올랐습니다.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 살펴볼게요. 맞아요. 미디어 트리뷴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요.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0.7%포인트 조금 올라서 36.7%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부정평가도 좀 올랐더라고요. 지난 조사보다 0.4%포인트 올라서 61.6% 기록을 했고요. 부정평가는 3월 둘째 주부터 4주 연속 계속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들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먼저 대통령 지지율부터 살펴볼 텐데 예. 이 소폭 상승의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네. 자 우리 지난주에는 그 한국갤럽 여론조사 금요일날 발표한 거 야 이거 큰일 났다. 4%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오늘 근데 이게 0.7%포인트 올랐네. 이게 이유가 뭐지? 사실은 0.7%포인트라는 거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전 좀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이 미디어 트리뷴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사실 좀 특성이 있는 게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 평가가 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6.7%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리얼미터 30%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 또 다른 리얼미터 미디어 트리뷴 여론조사의 특징이 뭐냐면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도 네. 1월 둘째 주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이 한 두 번 빼놓고 잠깐만요. 예. 이걸 보면은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군요. 두 번 빼놓고는 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았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0.7%포인트 올랐다.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는 사실 큰 의미 부여하기는 좀 힘들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얼미터 여론조사 이 미디어 트리뷴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 다음 주에 또 오른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 리얼미터 미디어 트리뷴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미디어 트리뷴 리얼미터 여론조사 있고 한국갤럽 여론조사 있고 NBS 여론조사 2주마다 한 번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이런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보면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 4주 만에 이 하락세가 멈췄다 이런 분석을 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고 봅니다. 예.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오늘 작심 발언을 해서 이게 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과도하게 10분의 3을 이루는 자기 지지층을 향한 구애에 집중한다.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4번이나 방문한 게 그 상징적인 예라고 말하면서 달콤한 늪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면 선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쓴소리를 했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상당히 맞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자신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지지층을 다지고 그 다음에 중도 확장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총선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지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중도층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아까 제가 한국갤럽 여론조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훨씬 지금 많이 흡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중도층을 좀 더 흡수하는 이런 전략을 펴야 되고 특히 자꾸 이 말이 좀 빗나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국민의힘 내에서. 이런 분들이 자꾸 얘기를 해서 이미지가 야 이거 너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줄 때 대통령마저 보수의 어떤 심장에 갔다. 이거는 중도층을 오히려 더 외면하게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좀 이 중도층에게 어필하거나 이렇게 그 중도층이 이해할 수 있고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많은 어떤 행동과 언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마치기 전에 짧게 정당 지지도도 살펴볼게요. 네. 국민의힘은 좀 내려서 0.8%포인트 내렸고 민주당은 1.7%포인트 오른 모습을 보였는데 앞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랄까 너무 보수적인 발언을 해서 그게 중도층을 흡수하지 못하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뭐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네. 제가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갤럽 지난주 금요일 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1%포인트 빠진 반면에 민주당은 2%포인트 더 빠져가지고 빠졌죠. 제가 이때 지난 그 금요일 날 무슨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 자체는 대통령 지지율이 4%포인트나 하락한 그 반사 이익을 민주당이 제대로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미디어 트리뷴 조사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도 올랐어요. 그러네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뭐 어떤 반사 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힘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김영민 아나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뉴스 인앤아웃 지금까지 YTN의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